네, 전 시간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비용 함수가 있을 때 그 비용 함수의 경사를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몇 번 만에 도달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 골짜기, 즉 최소값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경사하강법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시작을 하든 기울기가 있으면 기울기가 커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작아지는 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몇 번 이동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평지에 도달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경사하강법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반복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함수로 만들어 볼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더 이렇게 그 사이클 런에서 구현되어져 있는 것처럼 뭐 난수도 고려하고 뭐 배치 경사냐 아니면은 뭐 확률적 경사냐 뭐 이런 여러 가지도 고려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는 진짜 요 이차 함수 딱 요거 하나에 대해서만 굉장히 간단하게 한번 구현을 해볼 거예요. 함수 이름은 그레디언트 디슨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바꿔가면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부분은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약간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이 약간의 정도,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0.1 크기만큼 이동을 시킬 건지,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0.2 정도 크기로 이동을 시킬 건지라고 하는 이 약간이라고 하는 거의 정도를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꿔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를요, learning rate라고 할게요. learning rate. 여기 기본값 일단 줄게. 0.1이라고. 그레디언트의 곱해지는 값입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학습률이라는 뜻이에요. 학습률. 네. 자, 우선 그레디언트 선실함수, 커스트 함수라고 그랬죠. 선실함수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어, 시각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실함수를 F라고 할까요? F라고 하고 아까 우리는 W 제곱 이게 선실함수다라고 우리는 했어요. 그죠? 이게 선실함수다라고 했고 이거를 그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W라고 하는 값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W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W는 아까 했었던 것처럼 range인데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0.0001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원 배열을 만든 거죠. W가 1차원 배열이고 그럼 거기에 제곱한 값들. 그래서 제곱한 값들이 있으면 얘를 x좌표, 얘를 y좌표에다가 놓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plt.plot w가 x좌표고 f가 y좌표예요. 컬러를 검은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그다음 중간에 우리 뭔가를 할 게 있어요. 여기서 뭔가를 할 게 있고 plt.점 그리드 그려주고 plt.점 x 레이블 할까요? x 레이블 여기는 w plt.점 y 레이블 여기는 cost 비용함수. 손실? 비용이라고 쓸까요? 비용이나 손실이나 비슷한 걸로 해도 돼. 퍼스트 펑션. 그리고 plt.show. 자, 일단 얘를
만들고요. 얘를 만들고 그 그레디언트, 디스턴트 이렇게만 호출하시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죠? 뭐 요거까지는 우리가 위에서 했었던 거니까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없을 거고. 자, 그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W의 최소값. 아, 그러니까 이 F 함수 F에 W가 얼마일 때 함수 F가 F의 함수 F가 최소일까? 이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죠? 어, W가 얼마일 때 F가 최소일까? 이게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 F가 최소가 되는 W를 찾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죠? 근데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죠.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아무 값, 임의의 값에서 시작하자. 어, 어. 임의의, 임의의 W 값에서 시작하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죠? 그래서 init 원래는 여기를 난수로 만들어야 돼요. 원래는 여기를 난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 사이에 있는,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 게 요 사이에서만 그렸으니까, 요 사이에 있는 값들 중에서 아무 값이나 하나를 랜덤하게 잡으면 되겠죠. 그 값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원래는 여기는 난수로부터 만드는 건데, 일단은 마이너스 4부터, 시각화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마이너스 4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4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네. 뭐 아니면 4.5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일단 원래는 난수지만 일단은 얘는 고정을 시켜 놓을게요. 고정을 시켜 놓고 여기서 하나만 더 할까요? 여기서 러닝 레이트 말고요. 하나를 더 할게요. 맥스 이퍼라고 할게요. 여기는 기본값을 1000으로 할게요. 1000.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얘는 최대 반복 횟수라는 뜻입니다. 최대 반복 횟수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learning rate, 학습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까 그 최대 반복 횟수 뭐 이런 거 보여드렸던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learning rate 있고. 아, 이거 순서는 중요하지 않은데, 순서는 중요하진 않지만, 여기를 max 이퍼를 기본값은 1000으로 하고요. 기본값은 1000으로 하고, 톨러런스라고 할게요. 톨러런스를 0.0001 얘도 기본값을 줄게요. 얘도 기본값을 주겠습니다. 얘네들이 어디에서 이용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네들이 어디에서 이용이 되는지. 여기 두 개가 서로 같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임의의 값에서 시작하자라고 했죠. 자, 이 임의의 값에서 그 시작값에서 뭘 계산한다? 접선의 기울기를 계- 계산한다 이거예요. 그죠? 네,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는 함수가 w 제곱이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2 곱하기 w예요. 2 곱하기 w. 그래서 2 곱하기 w이니 이게 그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접선의 기울기. 자, 얘를 먼저 찍을까요? 얘를 먼저 찍기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PLT 점 음, 여기는 점으로 찍을게요. 스캐터 W 유닛 먼저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W 이닛의 제곱. F가 W의 제곱이잖아요. F는 W의 제곱이니까 W의 제곱을 찍으면 여기 이 직선 위에 어떤 점인지가 보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레이블을 0이라고 쓸게요. 첫 번째 시작하는 점이어서 여기를 0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표시를 한 거예요. 표시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먼저 볼까요? 우리 구현할 게 많아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먼저 보시고 밑에서 파라미터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아도 괜찮죠. 전부 다 기본값이 있으니까. 자,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점이 하나 찍혀 있죠. 파란색으로 점이 하나 찍혀 있죠. 여기가 x좌표 얼마? 마이너스 4. 그러니까 w 값이 마이너스 4. 그럼 y좌표는 4, 4, 16이겠죠. 여기가 16. 그 위치에 지금 표시가 된 거예요. 색깔이 검은색이니까 요 점하고 너무 비교가 색깔이 좀 그러네요. 그래서 검은색은 좀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서 다크 그레이, 회색으로 바꿀게요. 회색. 어두운 회색이란 뜻입니다. 어두운 회색. 레이블이 있으니까 레전드도 법례도 보여주는 게 좋겠죠? 레전드. 네. 자, 여기 기울기를 계산을 했어요. 그죠? 기울기를 계산을 했으면 그만큼 이동을 시켜야 되죠. 근데 그거를 반복을 할 거네요. 그죠? 그러면 이 기울기 계산하는 부분을, 어, 기울기를 계산하는 부분을요, 포문에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포문. 포문이고요. 포문을 반복하는 횟수. 반복하는 횟수는 range, 여기 맥스 이터 있죠. 어, 맥스 이터를 여기서 사용할 거예요. 이터. 그리고 기울기 계산하는 부분만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포문 안쪽으로. 자, 무슨 일을 한 거냐면 맥스 이터가 1000이기 때문에 0부터 1000보다 작을 때까지 0부터 999까지 반복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1000번 반복하겠다는 얘기예요. 1000번. 1000번 반복하면서 자, 여기 최초 시작점이 있죠. 최초 시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을 했어요. 그죠? 어. 시작값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을 했으면 그, 그 현재 위치에서 그 다음 위치로 그레디언트가 그레디언트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W 값을 변경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next 그 다음 위치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 위치. 그 다음 위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 하면 처음 위치에서 이게 처음 위치죠. 빼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거잖아요. 빼주는데 그레디언트 계산한 게 있었죠. 그레디언트 계산한 게 있었죠. 여기다 뭘 곱해준다? 학습률이라고 하는 거를 곱해준다. 이 학습률이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값이에요. 우리 아까 위에서는 무조건 0.1이라고 했었잖아요. 이걸 아규먼트로 줄 거예요. 아규먼트 전달하지 않으면 기본값으로 0.1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아주 약간, 제가 약간 이동시킨다 그랬잖아요. 약간. 그 약간의 정도. 그게 learning rate라고 하는 거예요. learning rate.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점이 이동한 점이 어딘지를 점을 찍어보면 되겠죠. 이동한 점이 어딘지를 찍을게요. 그래서 이동한 점의 위치를 어, 점도로 점으로 표시.
얘는 그 시작 W, 시작 W의 위치를 점으로 표시한 거고요. 여기서는 이동한 점의 위치를 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점도 그리면 되죠. PLT점 스캐터, 스캐터. X좌표는 이동한 점이니까 넥스트, 그죠? Y좌표는 넥스트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넥스트의 제곱. 이게 Y좌표 아니에요? 자, 여기 레이블을 뭐라고 줄 거냐면 F스트링으로 N 플러스 1이라고 줄게요. 자, 이걸 왜 여기다 제가 더하기 1을 했냐면 최초로 생각했던 점을 0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처음에 시작값이 n이 0부터 시작하죠. 0을 두 번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여긴 첫 번째 점이라는 의미로 n 플러스 1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n이 1이 되면 여기는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가 되면 3이 될 거고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1, 2, 3이라고 출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출력하려고. 자, 이동한 점의 위치를 표시를 했죠. 자, 표시를 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반복을 멈출 건지 말 건지를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반복을, 반복을 계속할지 아니면 멈출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결정하는 근거가 뭐냐면, 이동한 점이 클지, 그 다음에 그 절대값, 음, 넘파이에 보면, 넘파이에 보면 절대값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거예요. absolute. absolute라고 하는 게 절대값을 absolute value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한 점에서 그 처음 점의 위치를 빼면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왼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동한 점에서 원래 위치를 뺀 값. 이동한 점에서 원래 위치를 뺀 값의 크기가 아까 위쪽에서 0.0001 범위 안에 있으면 톨러런스라고 하는 범위 안에 있으면이에요. 톨러런스라고 하는 범위 안에 있으면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동한 점의 이동한 W의 위치와 처음 W 위치 사이의 거리가 0.0001 미만이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반복을 그만하겠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보세요. 그레디언트에서 아주 약간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자, 최소값에 가까이 갈수록, 그죠? 요 근방이겠죠? 그죠? 이 최소값의 근방으로 갈수록, 갈수록 그레디언트는 뭐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지지 않아요? 접선의 기울기는 0에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최소값의 위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포물선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해 보면 점점 0에 가까워지잖아요. 얘가 0에 가까워지면 원래 위치에서 빼는 값이 거의 0에 가깝겠죠. 그러면 이동한 위치도 원래 위치랑 크게 차이가 안 나겠죠. 이해되세요? 그런 얘기예요.
이동한 점의 위치가 처음 점의 위치와 그 사이의 거리를 계산했는데 일정한 간격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최소값은 그레디언트가 0이 돼버렸을 때가 정확한 최소값인데, 정확한 최소값인데, 우리가 몇 번 반복할 때, 한 번, 10번 반복할 때, 100번 반복할 때, 이렇게 계속해서 점의 위치를 바꿔갈 건데 몇 번 만에 최소값의 위치를 같이 모르는 거잖아요. 10번 만에 도달할지 아니면 5번 만에 도달할지 100번 만에 도달할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적절한 순간에 그 반복문을 끊어줘야 돼요. 끊어줘야 돼요. 음. 만약에 1000번을 다 반복을 했는데도 이 범위 안에 못 들어왔다. 아, 그럼 거기서 그냥 멈추는 거고, 그냥 거기가 최소값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런 범위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반복하는 거는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고 멈춰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레디언트가 0이면 이동한 거리가 없겠죠. 그러면은 넥스트에서 이닛을 빼면 0이 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0이 되는 위치가 그 위치가 최소값이에요. 근데 그 범위 어느 범위가 최소일 거냐를 지정해 주는 거 이게 톨러런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톨러런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이때 멈추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멈추지 못했어요. 반복을 멈추지 못했으면 다음 이동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다음 이동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현재 위치를 바뀐 현재 위치를 다시 어, 초기 위치로, 새로운 초기 위치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W init을 W next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두 번째 반복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했었었어요? 제일 처음에 4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레디언트 계산했죠.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약간 이동시켰죠. 그래서 W 넥스트가 계산됐잖아요. 그 다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W 넥스트를 이닛에다가 넣었죠. 그러니까 바뀐 점의 위치가 시작점의 위치가 된 거고 그 시작점의 위치에서 똑같은 작업을 하죠.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다시 이동시키고 그거를 출력을 한 거죠. 지금 이게 그거예요. 처음 위치가 있었어요. 처음 위치에서 그레디언트 계산했어요. 그 다음에 그 그레디언트를 가지고서 처음 위치를 넥스트로 바꿨어요. 그 다음 반복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넥스트가 이니셜 이니셜이 돼서 그 이니셜에서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거죠. 이거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중간에 멈추고 요 중간에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이게 가장 간단한, 그리고 함수도 X제곱이라고 하는, W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의 그레디언트 디스트예요. 그레디언트 디스트. 자, 여기 기본 값들 그대로 놨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실행. 함수가 새로 만들어졌죠? 새로 만들어졌고, 자, 여기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42번까지 갔어요. 42번까지. 42번에서 멈췄습니다. 42번에서. 색깔이 쭉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 여기를, 맥스 이터를 10번으로 줄여버릴게요. 아, 5번으로 줄일까요? 5번? 음, 훨씬 간단하게 끝났죠? 자, 순서대로 파란색, 그 다음에 오렌지색, 초록색, 빨간색, 보라색, 그 다음에 갈색인가요? 1, 2, 3, 4, 5, 5번 반복이 됐어요. 5번 반복이 됐는데, 최초 위치가 여기 마이너스 4부터 시작을 했어요.
기울기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했어요. 또 이동을 했어요. 또 이동을 했어요. 다섯 번까지 이동을 했는데 W 값이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작을 것 같죠. 뭐 대략 한 마이너스 1.5 정도 될 것 같아요. 눈으로 보기에. 자, 우리가 몇 번만 반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섯 번만 반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섯 번에 그냥 끝낸 거예요. 다섯 번에 그냥 끝내버리고 최소값은 W가 마이너스 1.5일 때 비용함수가 최소값이다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럼 실제 최소값하고는 오차가 있겠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자, 이터레이션은 10번으로 바꿀게요. 10번으로. 자, 10번째까지 갔을 때 0회까지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근데 거의 최소값의 위치까지 도달하기는 했어요. 자, 이것도 그 위쪽에서 보면 톨러런스 위치까지 못 갔어요. 넥스트와 이닛의 그 차이가 넥스트와 이닛의 차이가 0.0001 사이의 범위 안에 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만나지는 못했고 10번이라고 하는 반복을 다 끝낸 거예요. 10번이라고 하는 반복을 다 끝낸 다음에 이렇게 출력을 한 겁니다. 아, 여기다 프린트문 하나만 넣을까요? 만약에 만약에 어, 아, 브레이크가 여기서 브레이크가 된 건지 아닌지를 모르죠. 단수 하나만 둘까요? 이쪽에다가 이쪽에다가 convergence라고 하는 거를 false라고 읽을게요. false. 브레이크 하기 전에 이거를 convergence라고 하는 변수를 convergence라고 하는 변수를 true로 바꿀게요. 수렴했기 때문에 멈췄다는 뜻이에요. 수렴했기 때문에 멈췄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브레이크를 못 만나서 맥스 이터레이션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수렴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 폼은 바깥에서 컨버전스가 컨버전스가 false이냐 그러니까 false인 경우에만 프린트를 넣을게요. 최소값으로 수렴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오늘 첫 시간에 했었던 그 라쏘 있었죠. 엘라스틱 넷 있었죠. 거기에 컨버전스 워닝이라고 하는 게 떴을 거예요. 그게 이것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맥스 이터레이션 안에서 최대 반복 횟수 안에서 만약에 수렴한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서 끝난 경우, 끝난 경우라면, 끝난 경우라면 이런 경고가 뜨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최대 반복 횟수까지 끝나버린 거라면 그럴 때에는 여기를 이렇게 프린트 하겠다는 뜻이에요. 음.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하면 자, 10번 반복했을 때에는 최소값으로 수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프린트물을 보여주는 겁니다. W가 완전히 최소값의 위치까지 가지는 못했죠. 근데 금방까지는 갔어요. 금방까지는. 네, 이해되세요? 음.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이거를 한 적도 있었죠? 그냥 디폴트 값으로만 했더니 반복 몇 번 했어요? 1번부터 42번까지, 그죠? 예. 42번 반복하니까 어디로 갔다? 최소값의 위치로 갔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기본값으로만 사용한 거. 기본값으로만 사용한 거. 여기는 맥스 이터를 줬죠. 맥스 이터를 줬고.
자, 이번에는 학습률이라고 하는 게 어떤 효과를 주는 건지를 보여드릴게요. 학습률이라고 하는 거를. 자, 똑같은 함수인데, learning rate라고 하는 값이 있었어요. 그리고 learning rate의 기본값은 0.1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제가 이거를 0.2로 바꿀게요. 0.2로 바꾸고 실행. 이렇게 하겠습니다. 몇 번 만에 끝났죠? 20번 만에 끝났어요. 20번 만에. 자, 왜 그러냐 하면, 어, 러닝 기본값 0.1을 사용했을 때는 42번 반복을 해야 최소값의 위치에 도착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동하는 공식을 보세요. 이동하는 공식을 보시면, 그레디언트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0.1을 곱할 거냐, 0.2를 곱할 거냐에 따라서 이 크기가 달라질 거잖아요. 원래 위치에서 빼주는 점의 위치가 달라지죠. 러닝 레이트가 크면 클수록 더 큰 값을 빼주는 거니까 더 빠르게 내려갈 거고, 러닝 레이트가 작으면 작을수록 빼주는 값이 작아질 거니까 천천히 내려가겠죠. 이해되세요? 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러닝 레이트를 기본값보다 키워주니까 더 빠르게 내려간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아까 러닝 레이트 여기가 0.1일 텐데 러닝 레이트 0.1에서는 W가 처음에는 요만큼밖에 이동을 못했어요. 그쵸? 근데 러닝 레이트 0.2에서는 이만큼 이동을 해버렸어요. 한 번에. 한 번에. 두 번째 이동할 때는 이만큼 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벌써 두 번 이동했는데 여기까지 갔어요. 그쵸? 더 빠르게 0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우리가 산에 있는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요, 그냥 천천히 천천히 걸어서 내려가고 있었던 거고 이 사람은 껑충껑충 뛰면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빠르게 내려갔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러닝 레이트를 그냥 계속해서 키워버리는 게 좋은 것일까? 라고 하는 거를 볼게요. 자, 똑같이 그레이디언트 디센트가 있는데 러닝 레이트를 0.6, 0.6 한번 해볼까요? 8번 만에 끝났네요. 8번 만에 끝났어요. 자, 근데 첫 번째 점이 어디로 갔어요? 첫 번째 점이 여기로 갔어요. 그 다음에 초록색이죠. 초록색이니까 이쪽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빨간색인데 겹쳐 있어가지고 안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간 거예요. 그쵸? 조금 더 키워서 예를 보여드릴까요? 0.6이 아니라 8? 네, 0.8로 하니까 조금 더 그런 현상이 좀 더 보이네요. 자, 보여드릴게요. 저기, 이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이 순서대로 보시면, 제일 처음에 파란색에서 주황색으로 갔고, 주황색에서 초록색으로 갔고,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갔고, 빨간색에서 보라색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죠? 몇 번 만에 끝났어요? 23번 만에 끝났어요. 23번 만에. 그죠? 23번 만에 끝났죠? 학습률이 0.2 작았을 때에는 20번 만에 끝났는데 학습률이 0.8이라고 더 키우면 더 빨리 끝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느려졌어요. 최소값의 위치를 찾는 게 더 느려졌어요. 왜? 지그재그로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걸음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한 번 껑충했더니 옆에 골짜기를 가버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껑충했더니 다시 옆에 골짜기로 가버리고 양쪽의 골짜기를 왔다 갔다 이동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늦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학습률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학습률이라고 하는 거는
그레디언트를 얼마나 빠르게 적용을 할 거냐, 얼마나 천천히 적용할 거냐 이거야. 그레디언트의 크기를 더 빠르게 적용을 하게 되면 물론 내려가는 속도는 빨라요. 물론 내려가는 속도가 빠른데 단점은 지그재그 지그재그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오히려 전체적인 속도는 느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사하강법에서 우리가 튜닝해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뭘까요? 학습률이에요, 학습률. 학습률을 적당한 값을 찾는 게 이게 그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학습률을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학습률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이쪽은 이 두 개는 반복을 몇 번 만에 끝낼 거냐예요. 반복을. 최대 1000번까지 돌리게끔 한 거잖아요. 우리는 최대 1000번까지 돌리게 한 거고 요런 범위 안에 있으면 멈추겠다라고 한 거예요. 음. 근데 만약에 이 값 톨러런스를 줄이면 어떤 효과가 있게 되냐면 더 빨리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최소가 값까지 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멈추게끔 할 수 있는 효과가 톨러런스가 줄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어, 코드를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디스턴트.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기본값으로 사용하고요. 톨러런스를 0.1이라고만 해버릴게요. 0.1. 자, 몇 번 만에 끝났어요? 11번 만에 끝나버립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의 공식이 이동한 위치에서 첫 번째 위치를 뺀 값, 요거의 절대값이 0.1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요 차이죠. 요 차이. 요 차이가 0.1보다 작으면 반복을 멈춰버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톨러런스라고 하는 거를 키워버리면, 키워버리면 요 최소가 위치까지 안 가더라도 반복이 멈추게끔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톨러런스라고 하는 거를 작게 만들면 만들수록 어떻게 점점 최소가 위치에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첫 시간에 라쏘하고 엘라스틱 매스를 할 때 그 파라미터 중에서 그 맥스 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고 그리고 그 톨러런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경고를 없애기 위해서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고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반복 횟수를 늘려버리는 거. 반복 횟수를 늘려도 안 되면 톨러런스를 좀 줄여주는 거. 키우는 거죠. 죄송합니다. 톨러런스를 좀 키워주는 거. 그게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은 더 수렴된 값에 가까운 최소값의 위치를 찾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경사하강법의 기본 원리를 설명을 드렸고, 경사하강법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률이라고 하는 녀석이 학습률이 바뀌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것을 어, 그림으로 보여드렸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이 경사학용법이 되게 중요한 게 얘가 회계에서도 이용이 되고요. 분류에서도 얘가 이용이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최소값을 찾는 가장 기본적인 머신러닝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요. 네,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